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앙 첨단 소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엔캠의 영향을 받았죠. 엔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시장도 어려웠지만 지금 현재는 중앙 첨단 소재, 네, 엔캠의 영향을 받아서 엔캠의 해프닝 건의 공시권, 네, 이 건이 결국 나오면서 중앙 첨단 소재도 주말 마무리가 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안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는 저녁 6시까지죠. 근데 엔캠 건에 대한 공시가 마지막까지 나왔던 것이 이제 저녁 한 8, 9시 정도였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엔캠의 실질심사 사유 발생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중앙첨단 소재의 시간의 단일가에 절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엔캠 사태의 정확한 내막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네, 이 종목도 여러분 매매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 중앙첨단 소재 바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중요할 때는 제가 영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성원해 주시면 좀 더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하튼 이 안캠 사태가 이번에 벌어지면서 시간의 단일가에 중앙첨단 소재가 같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수시로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중앙첨단 소재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바로바로 순간적인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엔캠이 실질 심사 사유 이게 발생했었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사유 발생 해소가 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미해당 공시가 8시가 지나서 떴어요. 네, 8시가 지나서 떴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엔캠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RX 시장의 주가하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의 주가하고가 큰 변동 없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죠? 마무리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위가가 저녁 6시까지이기 때문에 결국 하한가를 찍었다가 이걸 회복을 못한 겁니다. 만약에 시간의 단일가 시간이 한 8시 뭐 이 정도까지 애프터마켓과 마찬가지로 이제 끝났다고 한다면 하한가에서 돌리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렇게 된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사건의 지금 현재 실체는요. 결국 이제 엔캠 주가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TFD에서 원재료 사다가 중국 판매 법인 이쪽에다가 엔캠이 결국 판매를 했는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국 당국은 이런 거래는 인정을 안 하고요. DFD와 중국 판매법인의 직거래만 인정하게 되면서 엔캠이 DFD에 일으켰던 매출 있죠. 엔캠이 중국 판매법인에 일으켰던 매출. 네. 요거를 일단은 취소를 한 겁니다. 네, 요거를 취소로 한 거예요.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삼각 구조. 즉 다시 말씀드리면 DFD하고 엔캠하고 중국 판매법인 요거는 엔캠의 자회사입니다. 요 삼각구도로 해서 일으켜졌던 이 구조를 여기 DFD에서 중국 판매법인 뭐 이렇게 직거래로 변경을 한 거예요. 중국 당국이 그 내수 거래만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엔캠이 일으켰던 이 매출은 엔캠이 중국 판매법인에게 일으켰던 이 매출은
취소가 된 건데 그게 181억이에요. 181억입니다. 이제 직거래로 이제 결국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직거래로 하게 되면은 결국 엔캠은 181억이라는 상반기 매출이죠. 상반기 매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대신에 중국 판매법인은 엔캠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자회사이기 때문에 엔캠의 중국 판매법인 지분만큼은 매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 실적에는 매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일정 부분. 그죠? 하지만 이 개별 재무제표에는 엔캠의 매출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100% 지분을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181억 매출 중에 일부를 엔캠이 결국 이제 취소가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 구도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여하튼 엔캠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부라도 취소되고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건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하지만 엔캠이 사기를 치거나 다른 부정한 방식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 처리상의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3분기의 매출은 순매출이 결국 한 123억 정도는 되는 거예요. 3억 이상이 충분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충격은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첨단 소재가 한가까지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 중앙첨단 소재가 시간의 단일가처럼 한가를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급 변동성은 좀 증가할 거고, 그리고 테슬라 상황이나 또는 2차 전지 섹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리튬주 섹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테슬라나 2차 전지주들의 모습이죠. 거기에 따라서 좀 일단 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앙첨단소재의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은 시원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앙첨단소재가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본 건 아니고 리튬이나 2차 전지 섹터의 움직임에 연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죠. 실적은 신통찮지만 그 부분에 너무 좌우되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 단기적으로 좀 급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때 수급과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긴급 정보와 긴급 사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첨단 소재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중요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중앙첨단 소재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